하루 30분 수능 영어 3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법 문제 풀이고요. 30분 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1번 문제는 그 두 개 중에 하나 찾기 문제죠. A번을 보니까 has received라는 현재 완료를 쓸 것이냐 아니면 received라는 과거 동사를 쓸 것이냐, 바로 시제 문제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문장 안에서 현재 완료를 답으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명백한 과거의 시점을 가리켜주는 표현들이 있을 때 영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과거를 쓰라고 하죠. 보니까 when서부터 he was in Florida. 네. 시간에 부사절이 들어왔는데 명백한 과거 시점을 두고 있네요. 그가 플로리다에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he서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 다음에 콤마 있기 때문에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봤을 때, 네,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ago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아니면 그 과거의 부사절 같은, 네, 이런 경우에는 과거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네, received 바로 과거 시입니다. 자, B는 him 쓸래, himself 쓸래.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제기대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기대명사라는 것 자체는 수능에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은 제기대명사 용법 중에 일반적으로 제기용법 문제를 가지고 내죠. 그러니까 강조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강조하는 대상,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뒷자리에 써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문제로 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라는 것은 뭐냐? 제기용법이란 문장 안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 동사라는 것은 구별 자체가 타동사가 있어서 목적어 자리라는 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자동사가 들어와서 전치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고, be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에 역시 형용사도 목적어를 취하기는 목적어 자체를 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사를 쓰고 목적어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주어가 그대로 목적어 자리로 이동할 때 이 자리에 쓰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기용법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본다면 문장이 만일에 두 문장이 있는 경우에 뭐 주어가 he고 동사가 들어오고 목적어 자리에 뭐 설정합시다. Tom이라는 목적어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B문장에 B문장 자체를 접속사로 연결을 해주고 뭐 접속사 뭐 and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어가 들어왔는데 병렬이 형성돼서 앞에 있는 주어 he와 요 he가 동일하다. 생략하겠죠. 동사 들어오고 시험 문제 어떻게 들어와요? 이 목적어 자리에 him 쓸래 아니면 himself 쓸래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런 경우에 만일에 정답이 힘이 된다, 뭐 he를 1번이라고 설정하고 tom을 2번이라고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접속사 뒷자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제기대명사 himself가 정답이 되려면 하나의 문장이니까 생략된 주어가 himself로 들어가겠죠. 요 앞에 있는 he가 병렬 때문에 요 he였고 얘가 생략이 된 거니까 만약에 himself가 누구야? 그러면 얘는 1번입니다. 앞에 있는 he죠. him은 그냥 일반 인칭 대명사니까 하나의 문장이란 제한이 없죠. 앞에 있는 거에서 찾는다면 당연히 he입니다. 다른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after which, 네,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의 앞에 전사가 있는 이런 문장이 들어왔어요. 뭐 개섭적인 용법이건 아니면 뭐 스스로 하나의 네, 절을 형성을 하건 전사 뒷자리니까 목적절이 되건, 자, 이 경우에 하여튼 문장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요 주어 he가 있고, 네,
당연히 앞에 있는 다른 문장이라면 다른 부분에 여기 his mother 뭐 guitar 여기 he인데 이 he가 he일 거고 하나의 문장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네, himself겠죠. 네, him은 될 방법이 없어요. 앞에 이제 남성을 나타내는 그 명사 자체가 he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주어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제기대명사 himself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보니까 네, more and more 비교급 들어와 있고 이 앞자리 보니까 became이라는 이형식 동사 들어와 있네요. 그럼 뒷자리는 일단 얘는 생각하지 않고 주격 보호자리죠. 자, 결국에 주격 보호자리 분사 들어와서 얘는 pp라는 뜻이고 얘는 ing라는 뜻인데 얘는 수동이라는 뜻이요 얘는 능동이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타 구별해주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었잖아요. attract 누구나 다 아는 표현입니다. 네, 타동이죠. 네, 목적어를 끌다, 네, 매혹하다 뭐 이런 단어잖아요. 네, 뒤에 목적어 없어요. 왜? 전사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이죠. attracted. 정답은 received himself attracted. 네, 5번이네요. 오케이. 자, 2번 들어갈게요. 1번 문제 풀이하는데 6분 걸렸네요. 네,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시간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은 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니고 그냥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밑줄 문제입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볼게요. 앞에 소유격 보이네요. 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소유격 뒷자리 명사 자리죠. 자, 그럼 밑줄 자리를 명사 자리라고 볼 것인가? 아니네요. 결국에 뒤에 보니까 teen magazine. 네, 이 자리에 명사 있네요. 그러면 얘는 명사가 아니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소유격이 중간에 있고 뭐가 있고 명사 들어왔어요. 그럼 명사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건 형용사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겠네요. 품사가 most popular.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용사 있는데 앞자리에 most가 붙었어요. 네,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자리는 맞는데 앞자리에 most가 붙었더라. 자, 뭘 묻는 문제예요? 최단급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최단급에서 흔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이 돼 있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단급에는 더 플러스 최단급, 더를 붙인다.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최단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를 붙인다면 그거 영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플러스 최단급이라는 게 어떻게 영어겠어요? 그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최단급 앞에 무조건 더를 붙인다. 그건 잘못이고 일반적으로 최단급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합격은 어디에서건 최단급이나 서수 앞에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더 플러스 최단급, 더 플러스 서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잘 안 맞아요. 최단급이라든가 서수가 문장 안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을 때 실제로 더라는 것은 이 명사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플러스 최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최상급이 부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부사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명사를 수식하고 있진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최상급이라고 해서 더를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명백한 경우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들어왔을 때 명사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형용사 뒤에 생략된 명사를 뺀다면 형용사만 남았을 때 이 경우에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생략된 독자적인 형용사인지 네, 그런 경우에는 구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가지고는 그냥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은 명사를 과연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popular 자체가 팀 매거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most 앞에 더가 있어야 되는데 더가 보이질 않네요. 자 그렇다고 틀린 겁니까? 그렇진 않죠. 뭐가 있어요? 소유격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영어의 소유격과 정관사 더 그리고 지시형용사 this, that 그 다음에 부정형용사 뭐 부정확한 것들 some, any 이런 표현들이죠. 우리 영어에서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한정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한정사는 한정사만의 특징이 있죠. 연속해서
특히 소유격이라는 한 정사와 나머지 한 정사는 연속해서 적을 수가 없다. 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같은 하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격과 더는 결국엔 똑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대신에 소유격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하자 없어요. 2번 들어갈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마침표 뒷자리에 첫 단어 even more recently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콤마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얘는 독립적이죠. 독립적이면 전부 다 부사입니다. 앞에 뭐 보였느냐? more 붙었어요. 네, 비교급이라는 거네요. 자, more 앞에 뭐 붙었어요? even 들어왔어요. 맞아 없죠. 그러니까 뭐 보다 최근에 이런 표현이고 even이라는 것은 강조잖아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비교급 앞자리 even 붙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없고요. 네, recently에 er 붙이는 거 없잖아요. 특히 부사니까. 그래서 뭘 붙여도 아무 하자 없고 2번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3번에 눈에 보이는 거 있네요. 우리 아마 1일차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모든 분사 구문은 실제로 접속사를 없애고 분사를 쓴다라는 개념은 조금 잘못된 거죠. 왜냐? 쓰는 영어에 있어가지고는 원어민 자신들도 접속사가 없다면 해석을 하는데 전부 다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이라도 무슨 after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while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when 그렇잖아요. 해서 그런 정확한 의미를 빨리 파악하라고 접속사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주어가 없다면 생략을 하고 이건 생각도 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ing냐 pp냐 구별을 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asking이야 asked야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 즉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리고 목적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구별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where, they 이렇게 들어갔네요. 즉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ask 파악할까요? ask 물어보다, 누군가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뭐를 직접 목적어를 사형식 구조 취하고 있네요. where 문장이 결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용이겠죠. 내용이면 do. 목적어 하나 빠졌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가 따라와야 타동사라도 2개가 있어야 능동. 만일에 어느 거라도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얘는 무조건 수동이 되어야겠죠. 이게 사형식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그들은 말을 했고 그럼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적어가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 잘못된 문장 없죠. 자, 4번 들어갈게요.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보이네요. 사운드 보입니다. 사운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중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동사입니다. 감각동사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잘 보세요. 감각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smell 이런 동사잖아요. smell 냄새를 맡다가 아니죠. 냄새가 나답니다. 뒤에 주격보 목적어 아니에요. 자, 또 뭐 있어요? taste 맛을 보다가 아니죠. 맛이 나답니다. 주격보죠. 자, sound 자, 뜻이 뭐예요? 소리를 듣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sound 어떤 소리가 나다 바로 주격보죠. feel 오형식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어떻다 이런 상태다 이런 거죠. 아니 뒷자리 주격보호 들어와야 돼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와야죠. ly 빼야 돼요. 정답이네요. 4번 잘못했습니다. 자, 5번 풀이 들어갈게요. 일단 뭐 비동사 보이고요. 비동사 아까 전에 이형식 동사 뒷자리에 주격보호 자리입니다. 주격보호 자리에 뭐 있느냐? 우리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 들어오면 풀어가는 방법이잖아요. 하이픈 붙었네요. for8x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뭘 묻는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수가 있고 단순해요. 수의 기본적인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만일에 제일 많이 우리가 풀어가는 패턴의 문제들이 이런 거잖아요. He is 그는 5 old
five years 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간에 하이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뒤에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앞에 관사가 있든 없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뒤에 명사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boy가 있다. 뭐 old boy라고 할 건데 old 잘 안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5살짜리 소년이야.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경우에는 5year는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는 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다, 복수다 이런 개념 없죠. 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s 자체를 붙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꾸미니까 얘는 형용사. 근데 뒤에 만일에 명사가 없으면 얘가 명사라는 거죠. 그럼 5는 2 이상부터는 복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뒤에 명사 없잖아요. 명사 없으니까 얘는 맞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for에 하이픈 붙고 서수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거 s 붙이면 큰일 나요. 네. 맞아 없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무려 2번 문제에서 10분을 소요했네요. 네, 16분입니다. 자, 3번. 선택하는 문제네요. 네, 이 문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marry with라는 영어 없어요. 네, marrying이죠. 네. 왜 marrying입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말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실제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marry라는 동사 자체는 실제로 의미가 누구와 결혼하다예요. 이런 걸 우리는 타동이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타동사는 원래는 바깥에 있는 전사를 지가 가지고 들어간 게 타동사. 하니까 만약에 marry with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되죠. 주어가 with하고 결혼한다라는 표현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 이름이 with라면 할 말도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리처드 기어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네. 당연히 marrying입니다. with 리처드 기어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이름이 with 리처드 기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용어고. 그다음에 B is 쓸래 아 쓸래 수일 치네요. 자 주어 따라갑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What makes lovers? such라는 단어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what을 의심해야 돼요. 왜? what 자체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의 역할도 하고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lovers 네, 세모 쳐놓을게요. lover 여기서 such라고 했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자, such 네. 인서부터 전사구 따라 들어갑니다. 인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괄호하고 다시 또 인서부터 괄호 칠게요. verse A and B 들어왔어요. 네, regular papers, gossip papers. 네, 얘 없어졌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러버츠를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네,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라는 거죠. 네, 주어는 얘네요. 네, 동사 뭘까요? is일까요? 알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면 what이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 주어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단수가 아닙니다. 해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개념인지 사물의 개념인지를 따져야 돼요. 사람의 개념일 때는 복수, 사람의 개념일 때는 복수, 사물의 개념일 때는 한 덩어리, 단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what 자체가 무조건 단수가 되는 경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사실 what 자체는 우리가 쪼개 쓰게 되면 뭐 선행사 플러스 뭐 관계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행사를 지가 가지고 갔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the thing which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the thing은 항상 단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all that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all that을 줄여놓은 게 what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all that 들어오게 되면 만약 주어 자리에 들어왔다. 그럼 that이 주어가 아니라 all이 주어잖아요. all이 똑같아요. all 자체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all이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따져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은 복수, 사람들. 사물이면 한 덩어리, 단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what 자체가 러버처를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물이죠. 사물. 네, 사물이네요. 한 덩어리 단수네요. 네, 단수 is입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which 쓸래, where 쓸래? 네, 그냥 단순하게 들어갑시다. which는 뭐 의문 대명사건, 관계 대명사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대신해서 들어가는 게 which이기 때문에 where는 의문 부사건, 관계 부사건, 뒤에 나오는 장소라는 부사를 대신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부사는 문장의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돼요. 뒷자리에 보니까 네, she 주어 들어와 있어요. had started 들어와 있네요. 네. 이건 조금 난해하네요. 왜 난해하냐면 이 star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영어의 star라는 동사는 이거는 여기서 구별은 좀 할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흔히 타동사의 역할을 할 때는 뭐 별의 모양을 그리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떠요.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자동사일 때는 뭐냐? 어떤 뭐 전사가 들어오고 명사가 들어오건 어떤 부사가 들어오건 여기에서 주연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영화라는 선행사를 일단 뒀어요. 명사를 두고 뒤에 보니까 she had starred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녀가 주연을 해온 영화가 뭐냐면 Pretty Woman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수 명사에 이렇게 들어왔기 선행사는 얘가 맞는데 실제로 이 문장의 주어는 얘니까 이 영화 중에 하나가 Pretty Woman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행사는 move인데 영화를 주연 이게 아니고 영화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in the movie라든가 뭐 이런 식일 겁니다. in 플러스 명사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사 구를 대신해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얘는 where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답 자체는 marrying is where. 네. 이거 정답지 틀렸네요. 이 문제의 정답지가 지금 5번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 wher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라는 게 타동사일 때는 사실은 어떤 별 모양을 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야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문제 들어갈게요. 현재 시간이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역시 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A번 문제 됐을래 왔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앞자리에 뭐가 보이냐면 그냥 뭐 단순하게 풀어버리면 전사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that 앞에 일단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부터 이제 잠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문장도 아니에요. You had purchased. 당신이 구매해왔다 목적어를 타동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뒷자리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that은 쓸 방법도 없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that 앞에 전사를 쓴다라는 말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있는 전사를 앞으로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that 앞에 전사를 쓰게 되면 얘를 영어에서는 하나의 접속사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있어요? in that이라는 거 있죠? 네, 이거를 뒤에 있는 전사가 앞에 넘어간 걸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얘는 순수 접속사로서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판단하죠. 뒤에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 따라와야 되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what은 되느냐?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 정답 what 같고요. 왜 대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what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할게요. 우리가 이 what이라는 관계사는 과연 앞에 전사를 쓸 수 있느냐? 자, 선행사가 없는데 쓸 수 있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을 때 A 문장 자체가 뭐 일반적인 3형식 문장이라고 할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여기에 명사 있다 치고 얘를 선행사라고 이제 만들 겁니다. 자, B 문장에 주어 플러스 자동사 있고 전사가 있었고 목적어 있었다라고 합시다. 요 선행사에 해당하는 게 뒷문장의 목적어라서 얘를 없앴어요. 그럼 얘 대신에 들어가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at은 선행사를 지가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선행사 없애버리고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합쳐서 what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what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남고, 자동사 남아있고, 전사 남아있잖아요. 뒤에는 선행사를 지가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네,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러면 what 맞는 거죠? 자, 다시 또 하나 할게요. 칸이 좀 부족한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전사를 갖다 앞으로 보낼 수 있느냐?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왜? 선행사를 갖다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what을 어디 써야 돼요? 이 자리에? 안 되죠. 왜? 전사를 이 자리에 쓰면 선행사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앞으로 보내야 되나? 앞으로 보내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기 전사는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전사이기 때문에 여기 써버리면 명사 앞자리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선생님 what 앞에 전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경우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사 플러스 명사 있다라고 할게요. 뒷자리에 주어 플러스 네, 저 문장에 따라서 타동사 있다 치고 목적어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요걸 선행사라고 보고 얘 대신에 얘를 대신하는 게 요 목적어였다. 얘 없앴어요. 목적격 관계동사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역시 얘를 없애버리고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합쳐서 what 되겠죠? 자, 뒤에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하죠. 자, 선행사를 안에 집어넣고 보니까 그 앞에 남는 게 전사야.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결론 내리면 모든 what이라는 단어 앞에 전사 있으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야 되지만 뒤에 있는 전사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what만큼은 앞에 전사가 있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왜? 이 전사는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 앞자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만 앞에 전사 있을 때 불완전해야 맞는 문장. 완전하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네, 불완전했죠? 앞에 전사 있는 what입니다. 네, A는 프리했고, 자, B입니다. send 쓸래? sending 쓸래? 뒤에 동사가 더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왜냐면 동사가 더 없다면 얘는 명령문이고 동사가 있다면 동명사 주어란 뜻이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동사 있는가? 명사고요. 전사구고요. 다시 또 전사구 따라왔고요. 뒤에 동사부터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네요. provided the service. 네, 여기 동사 있네요. 네, 관계사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 왜냐면 불완전해야 되니까 얘는 타동이고 목적어 살아있고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괄호친 게 명사에 전사구 한번 괄호 또 전사 하나 괄호 이걸 선행사로 보고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까지 동사. 그럼 앞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네, 명령문 될 수 없습니다. 정답 sending. 자, C입니다. 앞에 B 보입니다. B. 네, 비동사 뒷자리에 ing 능동. 비동사 뒷자리에 made 수동. 어떻게 했습니까? 자타 구별. 만들다 목적어를. 네. 목적어 있나요? 목적어 없네요. 왜? 여기서 전사 왔기 때문에. 네, 목적어 없기 때문에 바로 수동 made입니다. 정답 what? sending made. 5번이네요. 네. 오늘은 시간 내에 지금 28분인데 네, 2분 남았는데 5문제 일단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번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네, 5번 문제가 A하고 B 2개 고르라는 겁니다. 3개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바로 밑줄입니다. 네. 5번에 보니까 A번에 앞에 명사 neighbor 네, 명사 보이고요. 1, 2, 3, 4, 5에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네, 선행사 neighbor,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는 안 될 것 같고요. 3번 제끼고요. he was 쓰면 목적격인데 뒤에 주격 보호를 대신 들어가도 사실은 목적격과 같이 생략 가능하죠. 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들어오면 뭔가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경우에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아니면 주격 보호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대명사의 복격 관계사라고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B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some property 그러니까 이 어떤 재산을 갖다가 소유물을 갖다가 파괴했는데 이게 속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이웃에게. 자, 이제 들어갈게요. out of town, at the time. 자, 뭡니까? 의도적으로 주격을 한번 써볼게요. 만약 후 그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도시 바깥에 있었다. 네.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얘 써볼까요? he was 쓰면 그가 이웃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왜냐면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용동사니까 뒷자리에 주격 보호라고 했을 때 선행사를 neighbor라고 하게 되면 he was neighbor.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일인인데. 얘는 주격이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what 들어와 있고요. 네. 뒤에 뭐가 있길래? 네. told them 그들에게 뭔가를 네, 여기 목적어 자리네요. 네. 흔히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입니다. 예,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거죠. 명사절. 지금 개념 들어와 있는 게 대시 하나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 that 들어와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는, 왜냐면 뒤에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that 뒤에 동사 들어오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네, 형용사절에, 즉 관계대명사 돼야 되는데 선행사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목적어 자리, 명사절 자리에 that을 쓰면 that 뒤에는 완전한, 네,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동사부터 왔으니까 땡.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전부 다 what이라는 건데 what 쓰고, 왜? what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앞에서도 했지만은 선행사를 지가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항상 뭐 관계대명사 문장이건 간접 의문문, 바로 이 문장과 같은 간접 의문문이건 스스로 접속사, 주어 역할 동시에 할 수 있죠. 네, 그럼 결국에 묻는 거는 시제 문제라는 거네요. 시제. 자, 시제 문제일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문장을 따져야 되니까.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주절 시작되는 게 not. 네, 과거네요. 과거 동사 들어왔어요. on their door. 그리고 역시 병렬. 나는 말했답니다. 역시 병렬로 네, 엔드 사이에 두고 과거 동사 썼어요. 그들에게. 자,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들어오고, 네, 간접 목적어 들어오고,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과연 시제를 뭘로 쓸 수 있느냐? 자, 최소 주절의 동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가 과거 동사인데 여기다가 현재 쓸 수 있어요? 뭐 쓰죠? 네, 뭐 말이 안 되죠. 타임머신처럼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된다 몰라도 그 당시의 시점. 혹시 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실을 갖다 묘사하는 따옴표 찍어가지고 화법을 이용한다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화법도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쓸 수 있느냐? 네, 과거의 미래는 존재할 수 있어요. 네, 과거의 미래는 언제입니까? 대신에 would라는 걸 줬죠. 현재 미래는 will을 쓰지만은.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당시의 사실을 묘사하게 되면은 과거도 적을 수는 있죠. 그 이전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거 완료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장을 보니까 나는 너클을 하고, 그리고 말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발생 자체가 뭐가 일어났는지, 네, 적어도 knock하고 told 하기 이전 사실이잖아요. 이전 사실. 네. 과거 이전은 뭐냐? 과거 완료겠죠. 문장에서 had happened 됩니다. 선생님 happen 뒤에 목적 같은 거 없는데 절대요. 발생하다 동사, 자동사. 얘는 수동 없습니다. 그래서 had happened. 정답 2번이네요. 오늘은 의도적으로 한번 시간을 맞춰보려고 했어요. 네, 다섯 문제를 풀었는데 33분 걸렸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네, 뭐 4일차는 이제 독해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30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도 수업은 정확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3일차 내용은 제 블로그 하루 30분 수능 영어 네이버 블로그 볼입니다. 제목 똑같아요. 하루 30분 수능 영어. 네, 여기에 오늘 수업을 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고 제 강의를 보셔도 되고,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문제를 받아 보시면서, 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그 제가 음성으로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 저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3일차까지 왔는데도 조금 어색하고요. 왜냐면 제가 제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색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생각이 바로바로 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한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이제 아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제가 평소에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네, 그때 같이 부드러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역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보름 남았죠. 보름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기획 중인 거는 수능 대비로 네, 저희 학원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 직전 뭐 특강 같은 수업도 지금 기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지 하여튼 뭐 응원들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결정이 되는 대로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거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네, 4일차 독해 시간에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